하나, 둘, 둘. 셋. 안녕하세요. 달콤소금 법률사전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최근에 되게 많이 얘기되고 있는 CFD. CFD는 차입결제 거래라고 해가지고요. 장외 파생 상품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금융투자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증권, 하나는 파생 상품. 증권은 6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6번째가 투자계약증권.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증권은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주식이 뭐 상폐되더라도 마이너스는 안 나오거든요. 100만 원 다 날리는 거지. 파생상품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증거금으로 예치를 하고 레버리지 거래를 했어요. 이 레버리지 거래하는 거거든요, 보통. 마진 거래라든지 선물 옵션 계약 상품을 해가지고 파생 거래를 했는데 100만 원의 증거금이 만약에 손실을 통해서 80만 원으로 깎였어요. 그러면 또 증거금을 넣어야 돼요. 증거금 비율이 있기 때문에. 증거금을 넣지 못하면 강제 청산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매도를 당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100만 원 넣은 것보다 손실은 200만 원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 파생 상품은 이제 뭐 구조화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뭐 오르는데 베팅할 수도 있고 내리는데 베팅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오르는데 베팅을 하면은 2배 수익을 받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게 1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되면 나의 수익은 20만 원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도 내가 100만 원의 수익에서 이제 80만 원이 됐다. 그럼 마이너스도 2배가 돼요. 마이너스 40이 돼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마이너스 40이니까 증거금이 60만 원만 남게 되겠죠. 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60만 원이 이제 증거금이 있는데 여기서 10만 원이 또 올랐어요. 그러면은 2배의 수익을 얻으니까 난 플러스 20이 되는 구조잖아요. 반대로 30만 원이 떨어졌어요.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은 2배 손해보는 거니까 60만 원 증거금이 있었는데 30 곱하기 2 해서 60만 원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0이 되죠, 계좌가. 내가 60만 원 들고 있는데 40만 원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증거금은 사실은 그냥 내가 증거로 갖고 있는 돈이니까 상관없는 거고 내가 손실을 40만 원 받는데 2배 마진을 걸었다고 하면 마이너스 80이 나되죠. 내가 갖고 있는 증거금 60에서 마이너스 80이 되면은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 증거금을 못 넣으면 은행에서 증권회사에서 강제 청산을 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냥 딱 내가 계약으로 가지고 있던 판매가 되는 거예요. 매도가 되고 내 증권 계좌엔 마이너스 20이 찍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주식을 샀을 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뭐 그게 원래 처음에 샀을 때 100만 원어치 샀는데 이게 60만 원으로 떨어지더라도 나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 거니까. 나는 강제로 누가 이걸 팔라 말라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파생 상품은 나는 실제로 이걸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수치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계약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라서 어떤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강제로 판매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그럼 내 손실이 그 순간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버라는 게 불가능한 요런 특성이 있어요. 20만 원이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걸 다시 갚아야 되나요? 내가 갚아야 돼요. 못 갚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 나한테 지급 청구 소송이 들어오게 되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10만 원 빌려줄게 하면 그 사람이 10만 원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손실이 나면 무조건 마이너스 찍히면 마이너스도 내가 보전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날 때는 그 상대방이 나한테 증권회사에서 플러스 난 수익만큼 내가 가질 수 있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면 마이너스가 얼마가 되든 그걸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생 상품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손실 한도가 커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금융 투자 상품의 두 가지. CFD는 요 파생 상품의 하나예요. 파생 상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손실을 마이너스로 볼 수도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고 200만 원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CFD예요. CFD의 특성은 뭐냐면은 CFD는 내 이름으로 내 증권 계좌에 실물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종목이 8가지 종목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요게 이제 이 CFD 계좌를 통해서 거래가 된 주된 종목들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창호 주식회사 주식을 CFD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창호 주식회사의 주가가 100원이다가 300원으로 오르게 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2배 레버리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CFD 방식으로 체결을 하면 창호 주식회사 주식이 나한테 오는 건 아니고 나는 이제 만기 시점에 차익만큼만 결제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르게 되면 오른 만큼 곱하기 레버리지 해서 나의 통장에 들어오는, 반대로 빠지게 돼도 빠진 금액 곱하기 레버리지 해서 내 통장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뭔가 주식처럼 그럼 주를 사는 게 아닌 개념인 건가요, 이게? 주식을 내가 실제로 인도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받는 거는 없고요. 계약상으로 이제 약정된 것만 사고 파는 데 따른 차익만 받기로 한다는 게 사실 이 계약 내용이에요. 그래서 CFD라는 게 영어로도 Contract for Difference라고 되어 있어요. 차익에 대한 계산. 그래서 CFD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다. 근데 이 CFD 계좌를 통해서 이 주가 조작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의 문제된 사태들이 이 CFD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함으로써 일어났어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그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이게 많이 사용되는 건가요? 많이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여기서 사용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개인들이 개인 투자를 해도 개인들의 이름이 노출되지가 않고 금융당국에서 뭐 예를 들면 한솔이가 주문을 해서 주식회사 주식을 샀다라는 게 뭐 증권회사 계좌부에 원래는 기록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파생상품 거래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주식을 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 CFD라는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파생상품만 산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실제 사고 파는 건 파생상품을 판 그 회사가 하겠죠. 그 회사의 이름만 주식 주주 명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나는 회사의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데 따른 수익은 받지만 실제 소유주라고 표시되는 건 내가 그 파생상품을 산 회사. 여기 이 사건에서는 SG증권사인데 그 회사의 이름만 노출이 되니까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 이름에 노출 없이 증권을 사고 팔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판 건 아니니까 파생상품 거래를 한 거지. 금융투자 상품에 따른 세금은 내도 되지만 나중에 뭐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주식 양도세를 지금 내는 거는 사실 대주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살 유인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없고, 아마 주식을 가지고 많이 샀다가 팔고자 하는 투자 모집 세력에게는 CFD 계좌를 사용할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들 정체를 숨기고 주가 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이제 어쨌든 SG 증권회사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CFD라는 이제 계좌의 특성의 문제인 건데, 여기서의 이제 문제는 약간 조금 이 전체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